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꼴란지 PD입니다. 국내에 공식 출시되는 태블릿 종류는 한정적이지만 해외 직구가 국내 쇼핑몰 이용하듯이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직구가 가능한 태블릿 중에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오스칼 패드 13을 가져왔습니다. 대략적으로 20만원 내외에 구매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10.1인치 태블릿으로 10만원대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태블릿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DRM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 L1에 LTE 유심히 사용 가능하거든요. 박스는 누가 봐도 태블릿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네모난 형태고, 박스를 열어보면 오스칼 패드 13 본체 이외에 커버 케이스, 보호 필름, 터치펜, 충전 케이블과 어댑터, 설명서, 유심 트레이 핀이 있습니다. 태블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특별한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심플한 편이고, 카메라 섬에서는 아이폰의 향기가 살짝 묻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듀얼 렌즈가 탑재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녀석은 디자인을 위한 껍데기로 실제 렌즈가 탑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마감 상태는 괜찮아요.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436g이 나오는데 10인치대 태블릿 중에는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두께는 7.6mm로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보통의 수준입니다. 오스칼 패드 13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유니 SoC T606AP를 탑재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프로세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퀄컴 스냅드래곤에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 녀석을 찾아보면 레노버 P11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662AP 정도가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딱 저가형 태블릿 수준으로 영상 시청, 웹서핑 등의 가벼운 작업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게임 등의 고사양을 요구하는 작업은 하기 힘듭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반응 속도나 화면 전환 등 기본 성능을 많이 알려진 다른 태블릿으로 가늠을 해보면 레노버 P11과 사용 느낌이 비슷합니다. 퍼포먼스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발열은 생기지 않고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아서 낼 수 있는 성능은 꾸준하게 잘 냅니다. 메모리는 LPDDR4X 8GB 램과 256GB 저장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CPTT 앱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저장 장치의 속도를 체크해보면 UFS 2.1 수준의 읽기 쓰기 속도가 나옵니다. 저장 용량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서 1TB 추가 확장이 가능해요. 저가형 태블릿 중에서 램과 저장 장치는 꽤나 훌륭한 편인데 AP가 조금 아쉽습니다. 작은 차이이긴 해도 유니SoC T618AP를 탑재했으면 더 좋았겠죠. 저가형 태블릿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디스플레이는 16:10 화면비의 10.1인치 LCD 디스플레이로 1920x120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색 표현이 약간 연합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색 전율을 측정해보면 sRGB 81%로 가격을 생각하더라도 다소 아쉬워요. 요즘은 저렴한 태블릿도 sRGB 95에서 100%는 맞추거든요. 화면 밝기는 100%에서 359.5니트로 평범합니다. 영상을 볼 때 중요한 화면비는 16:10이라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6:9 영상을 볼 때 렛터박스가 살짝 있지만 쾌적한 편이고, 베젤의 두께도 얇은 것은 아니지만 두껍지도 않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화면 터치는 씹힘이나 이상 반응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스칼 패드 13을 사용하기 전에 주목했던 부분인 DRM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은 체크해보니까 에런이 맞습니다. DRM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은 디지털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L3는 최소 화질로만 볼 수 있고, 에러는 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최고 화질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 자체가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 에러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OTT 회사 인증을 받지 않아서 특정 서비스에서는 L3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스칼 패드 13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스칼 패드 13은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에런으로 화질이 이상이 없는데 넷플릭스만 L3로 인식해서 최대 재생 해상도가 SD급입니다. 태블릿을 영상 시청용으로 찾는 분들이 많은데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의 에런인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이용하는 영상 플랫폼에서도 정상적으로 에런 인증이 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죠. 영상을 보는데 꽤나 중요한 스피커는 스테레오를 지원하고 훌륭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1-20만대 태블릿에서 제법 괜찮은데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3.5파이 오디오 포트가 있어서 여전히 유선 이어폰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유선 이어폰을 꽂으면 라디오 안테나 역할을 해서 FM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오스칼 패드 13의 주요 특징으로 와이드바인 에런 보안 레벨과 LTE 유심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블릿은 다수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LTE 유심을 꽂을 수만 있다면 정말 편해요. LTE 태블릿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시 와이파이 모델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태블릿의 긍정적인 특징 중 하나고, 데이터 유심이 아니라 일반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유심을 유심기반 하듯이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전화나 문자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전화나 문자도 당연히 가능하죠. 다만 유심을 바로 꽂아보면 통화 시에 VoLTE 적용이 제한되면서 3G로 전환되는데, VoLTE 사용을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서 직접 OMD 등록을 해야 합니다. LTE 태블릿을 찾는 분들 중 다수는 내비게이션 사용까지 고려하는데 GPS와 가속도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방향 센서가 없긴 하지만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향 센서가 없어서 사거리와 같은 갈림길에서 진행 방향으로 지도가 느리게 회전하는 일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운전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스칼패드 13은 저가형 모델이지만 사용자 경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조금 보여요.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연결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PC 모드를 제공합니다. PC 모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윈도우와 비슷하게 바꿔주는데 사용성이 은근히 괜찮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2 기반의 도케OS P3.0을 사용해요. 그리고 다른 태블릿처럼 화면 분할을 이용할 수 있고 세 가지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7680mAh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사용 시간은 영상 시청을 4-5시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충전 속도는 스펙상 최고 18W인데 충전되는 모습을 보면 평균 16W를 유지합니다. 배터리에 이어 카메라는 후면 1300만화소, 전면 800만화소를 탑재했는데 20만원대 저가형 태블릿에서 카메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이 없다면 온강이나 화상회의 등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을 권하지 않는 수준의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화면 터치시나 전화 소신 등에 사용되는 진동 모터는 상당히 잔망스러워서 묵직한 느낌은 아니고 잔떨림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터치펜은 시중의 스마트 기기용으로 파는 제품으로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사용간에 터치 대신 사용하는 정도로는 무난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태블릿 오스칼패드 13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검색을 하다가 궁금해할 수가 있는 제품이니까 가성비 좋은 태블릿이 많이 나오면서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를 했습니다. 약 20만원이라는 가격이 저가형 태블릿 시장에서는 약간 높은 감이 있는데 이런 태블릿도 있구나 정도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마이너한 생소한 제품도 가끔 리뷰하는 꿀단지 PD 이만 물러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